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겁을 많이 주셔서. 네. 네, 고등학생 자제분, 몇 분 계시는구나. 네. 고등학생 있으신 거죠? 촬영하는 것 같으네요.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 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제가 직장인이거든요. 이 뜻 아시죠? 제 소개할까요? 이거 안 넘어요. 왜 제도 하면 안 넘어? 이 주인을 다 알아보는 거죠. 네. 왜 가운데 거 누르는 건가요? 네. 이투스 아시죠? 네, 저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중서라고 하고요. 저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한테 토요일은 얼마나 큰. 네. 그리고 저는요, 데이트 다 끝났어요. 제가 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농담이고요. 저 유튜브도 하나 있거든요. 저 유튜브 채널 있는데 제 이름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중등을 위한 거는 많이 찍지는 않았어요. 주로 고등 위주로 해놔서 이투스가 재수생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고일에 대한 것들도 좀 몇 개는 찍어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도움되실 만한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유튜브 보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근데 저한테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12년 동안 운영했는데요. 21만 7천 원 벌었어요. 1년에 2만 원도 못 벌고 있는 거지. 저 월급쟁이라 월급 잘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중요한 거는 여기 메뉴에 사진이 있고요. 오늘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제가 URL을 걸어놨어요. 여기에 클라우드를 연결해놔서 이피자를 엄청나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입시 사이트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괜히 헤매지 마시고 저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등과 고교학점제 이런 것도 해놨고, 자제분들 중학생들은 거의 2028 폴더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괜찮은 자료들 많으니까 다운로드 막 받으시고요. 오늘 PPT 자료는 제가 학원에 놓고 가거든요.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원본 파일로 그대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받으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는 알려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진짜 동료에 끝내준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일반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기준이에요. 09년생 기준으로. 지금 44만 5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09년생들이. 근데 여기가 최상위권 대학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가 뭐예요? 치는? 아시네. 야근요. 그렇죠. 하는. 맞지. 어디인가 자꾸 함양대래. 아니래요. 자, 그리고 여기가 제일 높아요. 서울대 어떤 과보다도 다 높아. 저기를 의학 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장님한테 듣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의학 계열하고 스카이 공대 계열만 가신다고 들었는데 난 모르겠고.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높고요. 여기가 6,600명 정도를 뽑아요. 앞으로 인원수 변화는 좀 있겠지만, 그러면 1학년 기준으로 44만 5천 명인데 6,600명이 갈 수 있으니까 단순한 비율적인 계산을 하면 1.5%의 아이들이 가능해요. 전국에서. 이해되셨어요? 이게 상위 누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등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의학계열 가려면 전국에서 한 6,000등 안에 들어야 되는구나. 전국에서. 반에서가 아니고. 반에 6,000등. 자, 그리고 서울대가 그 다음 차지하고, 그리고 연대, 고대까지 하면 한 4.1%의 아이들이 갈 수 있어요. 전국에서. 이 4% 어디서 듣던 얘기다. 1등급 08년생 아이들까지의 1등급 2015 교육 더 잘 보이네. 잘 보이시죠? 네. 제 얼굴 잘 보이면 좋을 게 없거든. 웃으시는 건 뭐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등급, 그리고 수능에서는 1등급. 요게 이제 똑같아요. 2022 교육과정에서 자제분들은 다 2022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기존에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 정도 받아야 여기까지 가는 거구나.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서울대 연대고대 빼고 나면 한 12.6% 갈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누적으로 11%까지가 2등급. 아, 그러면 수능 2등급, 내신 한 2등급 대 아이들이 가는 거구나. 그리고 인서울의 마지노선까지 가면 25.6%, 누적으로 23%까지가 3등급이에요. 아, 대충 수능이 3등급 정도 되면 인서울의 마지노선까지 가는구나.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게 08년생 아이들까지의 1등급, 요게 이제 그 이후의 아이들의 1등급 좀 내려갔죠? 그리고 2등급까지 보면 얘네가 여기까지가 2등급인데 여기까지 내려가요. 2022 교육과정의 2등급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전 대통령님께서 아이들의 내신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게 늘려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이렇게 썩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이런 내신에 대한 등급보다는 내신의 원점수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좀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등급이 이렇게까지 내려오고 2등급이 이렇게까지 내려오니까 원점수가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을 거잖아요. 이 분홍색보다는. 그러니까 100점짜리 1등급과 80점짜리 1등급은 다른 취급을 해주겠구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022 교육과정에서는 내신 원점수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되게 무슨 일도 있으세요? 별일 없으신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쉽게 만들려고 전교에 한 230명 기준으로 8학급 28명 있는 학급으로 치면 고려대 정도까지는 반에서 한 1등 정도 해야 가는 거야. 아시겠나요? 고려대가 이렇게 만만한 대학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인서울의 마지노선까지 가려면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돼. 자, 이거는 그냥 전국 평균이에요. 요 동네에 있는 학교들하고 좀 달라. 그냥 전국 평균치일 뿐이야. 근데 제가 어떤 아이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저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축구 해볼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우리나라 U12 남자 기준으로 7,555명이 있는데 이 중에 국가대표가 되는 애들은 26명밖에 안 돼요. 즉 0.003명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 피부에 와닿게 하려고 분수로 만들어 봤더니 333명 중에 1등을 해야 국가대표가 돼요. 아시겠나요? 근데 어떤 애는 선생님, 저 그럼 연예인 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SM을 알아봤더니 SM이 1년에 3,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의 연습생을 뽑는데요.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근데 공부는 28명 중에 1등 하면 돼요. 이게 확률적으로 제일 높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수업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요? 어려우세요? 28분의 1, 3000분의 1, 333분의 1.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그나마 공부가 제일 쉽더라.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제가 어떤 학교 가니까 애들이 이거 보더니 선생님 닮으셨는데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네, 제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서울대 연대고대 의학계열을 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세대학교 수학과부터 갖고 과잠바에다 이런 거 써갖고 다니면 얘는 실패자 아니에요? 왜 갔냐고, 연대는. 그렇지 않아요? 전 얘는 실패자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목표하신 대학교를 재수하지 말고 한 방에 가라고. 이해되셨나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어서 그걸로 평생을 살 수 있거든. 그 성취감을 얻는 방법이 공부가 그나마 제일 쉽다. 이해되셨나요? 자제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보세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수치적으로 봐도 공부가 그나마. 맞지 않나요? 되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PPT 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가셔서 보여주면서 얘기 나눠보시라고요. 하자.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게 제일 쉽다더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실제 사례예요. 입시 카페에 올라온 A형 인간하고 B형 인간 보세요. 자제분들은 어떤 형에 가까우세요? B형 인간, 이 인간은 학교를 왜 다니는 거야? 이거 학교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짓들을 왜 학교 가서 하는 거야? 근데 A형 인간 보세요. 저게 사람 사는 거야? 저건 사람 사는 게 아니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한 번도
또 계시네? 이거 어떡하지? 고등학교 1학년들이 내후년 27년 11월 18일로 수능 날짜가 확정됐거든요. 그리고 중3 학부모님은 계세요? 많이 계시구나. 중3 학부모님들 수능 날짜 모르시죠? 아직 발표 안 났거든. 28년 11월 19일에 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2학년 학부모님도 계세요? 2학년 학부모님들은 아마 11월 15일 날 시험 볼 것 같아요. 그래서 29년 11월 15일 날 2030학년도. 근데 놀라운 건 2학년들, 중학교 2학년들 수능 보는 날이 제 생일이에요. 2학년 학부모님들은 엄청난 축복 받으신 거예요. 엄청 잘 되실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를 생각하면 1학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중3 기준,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하면 한 763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리고 2학년들, 중학교 2학년들 기준으로 하면 1120일 정도 남았어요. 뭐 중학교 2학년들은 뭐 아직 멀었고, 중3이 1125일, 중2가 1400일 정도 남았어요. 뭐 1학년들은 뭐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생 이렇게 살진 못해.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중3 기준으로 1125일 이렇게 살고 끝내는 게 나은 거야. 아시겠나요? 굵고 짧게 끝내는 게 훨씬 더 나아. 너무 가늘고 긴 거 너무 힘들어. 제가 올해로 대입시도 한 지 18년 됐거든요. 근데 이투스에 있었고 그 전에 종로학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18년 동안 맨날 재수생들만 보다가 저희 아들들은 재수하지 않고 목표대학교 둘 다 합격했거든요.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 보내고 싶어 하시는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쁜 대학은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야, 재수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게 저렇게 좋구나. 제가 깊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적어도 제 설명회를 들으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해보시는 분들 목표하시는 대학교 한 방에 합격하기? 별로세요? 괜찮지 않나? 괜찮죠? 제가 재수생학원에 나와서 재수하지 말라니까 진정성이 없어 절반 거짓말. 제가 재수해보라고 그래요? 괜찮으니까 해보시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우리 한 방에 가시죠. 지금 대답하신 분들만 부모님들의 믿음대로 되실지어다. 되실까요? 그러니까 A형인간처럼 살 각오하시자고요. 전 중학교 2학년 2학기서부터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의대 보내시고 서울대 연대고에 공대 보내신다며.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굵고 짧게 끝내죠. 그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 아이들 저렇게 살려면 부모님도 같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같이 살 각오 하셔야 돼요. 힘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같이 고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키워드 6가지예요. 저 6가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내용들을 넣어놨지만 일단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6가지 앞으로 잘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제분들 기획표 관리하는 거, 그리고 지금 앞으로 2022 교육과정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야. 이걸 정확하게 오늘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 제가 원점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한 문제라도 더 맞고 성장해 나가는 게 더 의미가 큰 거야. 등급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원점수가 올라가는 게 더 큰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얘 수능 만점 받은 아이 인터뷰한 거거든요. 보세요. 학습 플래너를 어떻게 했대요? 꾸준히 했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계획표 짜는 거 부모님이 체크하셔야 돼요. 잔소리 하셔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 자제분들하고 좋은 관계로 끝낼 거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많이 싸우셔야 돼요. 저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냥 뇌피셜에 대한 싸움은 안 돼. 근거를 대라고. 자료를 보여주라고. 이봐, 얘도 했대잖아. 얘도 이렇게 꾸준히 했대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야 돼. 우리 계획표 짜자. 우리 계획표 짜는 거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계획표 꾸준히 짭시다. 그래서 그게 나의 일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획표 짜려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계획표 짜봐야 되는 게 없어요. 지키지도 않는 계획표를 뭐하러 짜요? 맨날 밀리는데, 계획표는 밀리는 거 보이라고 짜는 거야. 아시겠나요? 밀리는 게 눈에 보여서 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 계획표를 짜는 거야. 계획표가 없는 아이들은요, 밀리는 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늘 행복해요. 저는 공부는 약간 압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계획표 짜는 거 체크해 주시고, 우리 매주 계획표 일주일 단위로 짜면 돼요. 그래서 그거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학습의 균형을 맞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됐대요. 그러니까 학습, 저는요 정말 저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적은 그 다음이에요. 공부를 지혜롭게 잘해야 돼. 공부를 지혜롭게 잘하는 아이들은요 꼭 골고루 공부해요.
절대 체리피커 짓하지 않아. 골라서 공부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런지도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슬럼프가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여유병이래요.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만 찾아오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괜히 성적이 인생의 전부야? 뭐 행복한 성적순이 아니잖아. 대부분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너무 각박한가? 아니, 성적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를 지혜롭게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저 A형 인간 보세요. 바빠서 어디 그런 생각할 틈이나 있겠습니까? 베개에다 머리 대면 바로 자는데 저는 바쁘게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게 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고3 D-90서부터가 선택과 집중이야. 그 전까지는 어떤 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바쁘게 지내는 게 맞는 거야. 이해되셨죠? 효율적인 공부 따위는 없어.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네. 오케이. 대답도 잘하시네. 자, 그러니까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보는 것도 당연하대요. 학교 내신을 위해서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보는 거 맞잖아요? 이건 수능도 적용되는 거야. 수능도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전히 섭렵하는 게 의미가 큰 거니까 중3들 이제 곧 있으면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내년 2월 말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을걸? 걔네들 좀비처럼 살 거예요. 제가 당부 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우리 내년 3월달 모의고사 준비하는 거야. 엄청 중요해요. 그거 잘 봐야 돼요. 그거 잘 봐야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선생님들이 그 성적 가지고 아이들을 어느 정도 분류를 해요. 잘 봐야 돼요. 그거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보는 거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요. 모르는 문제 있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대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적 지식 능력이야.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 아이들 GS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25 말고요. 그룹 스터디. 이게 영어학원에 오니까 막 영어가 헉헉 나오네. 그룹 스터디. 그 정도가 끝이야 이제. 자, 이런 애들이 자기주도성이 있는 애들이래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동반자적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였대. 이게 바로 공동체 역량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2022 교육과정에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 근처 강남, 송파 이런데 안 되는 거 혹시 있어요? 부천장님이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혹시 이거 하면 범칙금 내는 거 있나요? 없는 거 맞아요? 네. 그럼 따라하면 되겠네. 따라하고 흉내내면 되잖아.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수능 만점 받으래? 공부 잘하는 방법이야. 따라하고 흉내내면 되는 거야.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않나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들은 대학을 보내놨고요. 걔네들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건 제 아들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좋아 보여서.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저희 조카가 남았네. 저희 처남네 아이가 중3이에요. 2010년생. 그래서 얘가 좀 싹수가 보이길래 한번 의대 보내볼까? 그래갖고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걔 계획해. 일주일간에 그게 놀랐어. 일주일간에 이런 스케줄이 있대. 이걸 왜 뭐하러 찍어서 이걸 남의 개인 정보를 아니 근데 부모님들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뭐하러 찍어? PPT 가져가시라니까. 저 찍는 거 아니야?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이거든. 근데 신고할 거 파출소 있더만. 집에 가서 보지도 않아. 이거 내가 왜 찍었더라? 제가 찍으라는 거만 찍으시는 게 나아요. 얘 이런 스케줄이 있대요. 솔직히 제가 학원 와서도 이런 얘기 드린 건지 그렇지만 너무 학원이 많아. 그래서 좀 자기주도 학습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일주일간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좀 다니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일주일간의 계획표를 짜고 나서 매일매일 뭐 해야 될지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지금 시키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사진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매주 계획표 짰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밀려도 괜찮아.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근데 매주 계획표 짰으면 우리 10,000원씩 주지 뭐. 너무 비싸요? 6,700원? 저랑 내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시원하게 주시죠. 뭐 용돈 줄 거. 그럼 한 달에 막 4만 원이나 생기는데 뭐 우리 학생들이지 너희. 네. 얘들아 우리 계획표 짤 거지? 일단 4만 원 벌었어. 우리 계획표 짜시자고요. 아시겠죠? 근데 얘 계획표에 중요한 말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얘 다른 애예요. 서울대가 인생의 전부는 다가 아니지. 잠은 자는 시간에. 똑똑한 아이들은 이걸 안다고. 잠은 자는 시간에. 낮에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안 자. 왜? 엄마 나는 낮에 자고 밤에 맑은 정신 먹으면 더 좋은데 그런데 제가 반문했어요. 수능 때 낮잠 잘 수 있니? 강남은 돼요? 오침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몸 만드는 거 상당히 오래 걸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비공식적인 자료를 내놓긴 했지만 수능 수학 20번서부터 영어 듣기 평가까지 오답률이 상당히 높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습관적으로 낮잠 자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야. 그 시간 되면 몽롱해진다는 얘기야. 우리 밤에 푹 자자고요. 밤에 푹 자고 낮엔 깨어있는 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잠 줄이지 마세요. 잠은 줄여서는 안 돼. 밤에 푹 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아이들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대입변화에 대한 계획과정 읽어보시고요. 요게 이제 2022 교육과정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 제일 중요한 게 학업 역량이라고. 학업 역량이 제대로 된, 저 솔직히 고교 학점제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교 설명회 주로 하는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거의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정말 딱 하나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거야. 학업 역량. 이제는 역량 평가를 한다? 이게 05년생서부터 시작된 거야. 걔네들부터 계속 임상실험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내신의 추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신 등급보다는 내신 성적이 향상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역량을 잠깐 말씀드리면 능력하고 역량은 달라요. 학업 능력은 지금 자제분들의 성적이야. 어때요? 이번 중간고사 영어 성적 어떤가요? 추정 중이에요? 아직 안 봤어요, 중간고사를? 1학년들은 없구나. 중3도 없어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우리 조건 다 봤는데? 학교마다 달라요. 중등은 그렇구나. 제가 중등은 잘 몰라요. 근데 뭐 잘 보겠죠? 아무튼 지금 그 아이의 상태예요. 그게 능력이야. 그렇게 보면 썩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마음에 드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 점점 더 발전되고 성장돼 나가고 점점 더 멋져질 거거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점점 더 성장해 나갈 거예요. 그게 역량이야. 아시겠나요? 미래를 바라봐 주는 거야.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야. 지금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 지나간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할 거 하나도 없어.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역량을 바라봐주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05년생서부터 딱 표가 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성적이 W자나 V자 그린 아이들의 합격률이 높았어. M자나 CO자를 그려서 평균이 높은 아이보다 W자나 V자를 그려갖고 성적이 조금 낮은 애 걔네들이 더 서류 통과율이 더 높았어. 이해되셨어요? 나이키 반스 안 된다고 사주지도 마세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핵심이에요. 모든 전형이 학생부 종합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100, 논술 100 이런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학생부 종합은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진로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못 정하겠다. 학생부 종합에서는 자기 진로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교과부에서 무전공을 만들어준 거야. 무전공은 대학교 들어가서 과를 정하는 거야. 1학년 2학기 때나 2학년 1학기 때 과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전공이 올해 고2서부터 확 늘어났어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굉장히 괜찮은 거야, 무전공. 그래서 진로를 찾아보시되 정 못 찾겠다면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 방학 때까지 못 정하겠다 그러면 아예 무전공으로 틀어버리시라고요. 아시겠나요? 괜찮아요, 무전공. 근데 이 무전공은요 대부분 대학들이 면접을 깔아놨어요. 90% 정도 대학은 면접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무전공으로 가려면 면접을 꼭 치러야 돼. 왜 했을까요, 대학이? 대학도 궁금한 거야. 그렇지 않나요? 대학도 궁금한 거야. 아니 학과랑 계열이 다 있는데 너는 왜 무전공으로 갔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네, 저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붙여주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전공은 꿈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 보라는 뜻이에요. 기존 전공을 융합해 보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펼쳐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강대학교가 학생 융합 전공 같은 거를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서강대는 별로신가 보다.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 하긴 의대랑 서울대, 연고대, 고대가만 가기로 했으니까. 그쵸, 맞죠? 그냥 그렇다고 하지 내가 알게 뭐야. 아직까지 새털 같은 날들이 남았는데 서강대가 학생 전공 설계를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클라우드에 들어가시면 고교학점제 중등 관련이라는 폴더도 있고요. 2028학년도 폴더에 수시 폴더라고 하위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 서강대 거 올려놨어요. 한번 참고해보세요. 무전공으로 새로운 전공들이 어떤 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보시고 도와주시면 되고요. 요 대학들은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상하다. 서강대는 별로고 여기 또 괜찮고 이상한데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028 이후서부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문제점이 좀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앞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구 보고를 낸 거예요. 근데 보시면 모든 전형들이 학생부를 깔아놨어요.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거나 뭐 그렇다고 학교 자퇴할 생각하지 마세요. 대학 가기 어려워져.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설명회를 꽤 많이 하는데 지금 09년생 아이들이 자퇴를 좀 많이 했어요. 평년보다. 근데 걔네들이 대부분 많이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재입학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뜯어 말리고 싶어. 물론 수능 100전형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게 너무 협소해졌어요. 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자제분들 다 대학을 보내실 거죠? 아니 별로 반응들이 안 좋아하고 제가 대학 안 가실 건데 괜히 얘기하나? 그럼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요 갑분싸는 안 되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토요일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생부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중도 탈락자들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자퇴는 해답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성적이 향상되는 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니까 보여주면 되는 거야. 단 1점이라도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럼 W형 학생.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일부 고교한테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도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지. 제가 이제 고교학점제 되고 나선 학생부 종합전형이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전형 위주로 보낸 고등학교들한테는 조금 위협이 되겠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답이 있네. 고등학교 어디 보낼지 고민하신다? 교과전형 위주의 고등학교보다는 종합전형 중심의 고등학교들이 맞겠지. 저희는 내신 받기가 좀 어려워서요. 학생부 종합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더 낫겠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대학교인지 말씀 못 드리겠고 땡이 대학교랑 땡울대거든요. 어딘지 모르시겠죠? 맞다, 성공. 자, 그래서 땡이 대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이후서부터 이렇게 할 거래요. 이렇게 할 거라 제가 여기다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니까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들어요. 제가 여태까지 대입지도 하면서 몰랐는데 저희 아들들을 대학 보내보고 나니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로 마음을 바꾼 거지. 학부모의 마음. 저 혼자 뻘짓하고 있는 거네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진로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학생부 종합이 메인인데 거기서의 핵심은 진로거든. 이건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꾸 진로에 대한 얘기들을 부모님 자제분들한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할 건지 뭐 하고 싶은지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진로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솔직히 아이들을 깊이 있게 케어링할 수 있는 거는 부모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대답하신 학부모님들 자제분들과 목표하시는 대학교 유학을 찾고 있으셨잖아. 그래서 진로 자꾸 찾아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어떤 아이가요 3등급을 받았는데 성취도 이거 중학교 때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평가 등급.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같이 표기를 해줘요. 근데 어떤 아이가 3등급을 받았는데 성취도는 A를 받았어. 그러면 경희대학교에서는요, 땡이대학교에서는요, A를 반영해 주겠대. 그래서 1등급으로 해주겠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신 등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유 있게 해주고 있는 분위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자제분들 때서부터는요, 아무래도 내신이 지금보다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떨어져요.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내신만 보고 뽑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수능 최저, 대학별고사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면접에 대한 준비들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수능 100전형이 있는데요, 확실히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검정고시 치른 아이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긴 했지만 굉장히 적어졌으니까 경쟁률 당연히 올라가겠지? 경쟁률 올라가면 합격 가능한 컷 점수는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자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때물대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면접에 대한 준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리하면 진로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내신 등급만 보지 않으니까 너무 내신에만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신 잘 받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면접에 대한 것들도 좀 신경 쓰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학업 역량이에요. 선생님 아까 부산 슬라이드 표에서 윤성이 뭔가요? 좋은 질문이세요. 융선은 융합 선택. 진선은 여기 진선 요구가 아니라 진로 선택. 아시겠어요? 네, 뒤에 가서 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요게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능력하고 역량은 다르니까 우리 정확하게 구분하시죠? 이런 것들이 학생 기록부에 잘 기록된 아이들이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래요. 이거는 자사고나 특목고 보냈을 때 중등 학생도에도 좀 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택 과목도 잘해야 되고요. 선택 과목도 진로와 연계된 것도 중심으로 좀 돼 있는 거 맞겠지. 자제분이 의대 가고 싶어해. 물화 생지 중에 뭐가 선택돼 있어야 돼요? 생명이랑 화학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물리시험만 가지고서는 분명히 대학에서 문제가 될 거거든. 그럼 수능은 어떻게 해요? 수능은 괜찮아요. 수능은 물리지학으로 봐도 갈 수는 있어요. 잘 받기만 하면 돼. 지금 제 얘기가 좀 어려우세요? 어렵진 않으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세특과 창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학교 학생부에도 있죠? 과목별 세특,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이 역할이 엄청 중요해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뒤에 가서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중학교 학생 기록부터부터 슬슬 한번 워밍업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아이들 매니징 해줘. 제가 하나 진짜 부탁드릴 건 자제분들을 위해서 입시 공부 하시는 거 맞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애들이 입시에 참여하는 거 좀 반대요. 걔네들이 지금 몇몇 학생들이 와 있지만 너희들은 너무 기특한 새끼들. 너희들은 목표하시는 대학교 4년 장학금의 축복 있으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거기 직접 참여하는 건 좀 별로야. 선생님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힘을 합치셔서 아이들은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아. 이런 거 관리도 부모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되셨죠?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맨 마지막 장인데 이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전사고 특목고 가실 때도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 굉장히 꼼꼼히 읽어보거든요. 근데 이거 푸석한 내용 있으면요 떨어져요. 아이들을 공격해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특별한 관리법은 없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학교 안 빼먹으면 되지. 학교 빼빼로가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몇 분이 웃어주셔가지고 가쁜 면했네. 그래서 학교에서 잘 지내면 되는 거야.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책 좀 읽으라고 좀 전해주세요. 지금 애들 책 더럽게 안 읽고 있거든요. 책 읽어요. 근데 GPT가 지금 엄청나게 확산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부가 디지털화돼 가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차별화되는 조건 중에 하나도 책 읽는 거야. 오프라인적인. 아날로그적인 책을 좀 읽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고교학점제 중등 관련 폴더에 중학생들 추천 도서 목록도 엄청나게 올려놨고요. 수시 학습법이라고 하는 폴더에 가면 계열별로 학과별로 추천해준 도서 목록 엄청나게 올려놨어. 우리 책 읽자고 하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한 학기에 8권 정도의 독서는 해야 정상이래요. 1년에 15권에서 16권의 책은 읽어야 된대요. 이거
원래 04년생 아이들까지는 한 학기 15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들한테 책 읽으라고 막 채근을 해갖고 한 권 읽을 때마다 5,000원씩 줬어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애들을 왜 자꾸 돈을 가지고 그러세요?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대보세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가서 5,000원씩 줬다 했더니 애게 그러더라고요. 넉넉하게 주세요. 네, 그래서 책 좀 읽으라고. 한 학기에 몇 권 정도? 오케이. 눈으로만 읽어도 괜찮아요. 깊이 있게 내용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어도 되고, 집단학습,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 그리고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이 있는 아이들은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이 자기주도성이 생각해보세요. 오늘 가셔서 여기 학생들은 몇 명 있지만 걔네 빼고 애들 안 데리고 오신 학부모님들 댁에 가셔서 자제분한테 물어보세요. 너 자기주도성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래. 뭔지 알아?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그것도 몰라. 자기가 주도하는 성질이지. 그러는 거. 이분 얘기는 뭐야? 맞췄네. 그런 분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걸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도 그래요. 학생부에 자기주도적이나 자기주도성이 있는 아이들이 자기주도성 있는 학생들 이렇게 적어주는 거 별로래요. 그 증거를 대라고. 아시겠나요? 근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학생 기록부는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그랬더니 흔쾌히 얘기해 주던데 계획표, 노트. 되셨나요? 그러니까 계획표 짜라고 하는 거야. 계획표 짜는 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획표 꼭 짜야 될 것 같고요. 요게 능력이고 이게 역량이야. 딱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의 상황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점점 더 멋져지고 진짜 괜찮아질 거야. 우리나라 세계적인 인재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체리피커식 하지 말라고.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초기 청교도들의 인사래요.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잘 될 거야 우리 아이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지금 대답하신 분들만 부모님들의 믿음대로 꼭 되시잖아. 잘 되시. 아멘은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발전해 나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단계별로 가는 게 맞는 거야. 1학년 때서부터 난리치지 말라고. 단계별로 성장돼 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야. 중학교 1학년들은 진로 탐색 열심히 하시고 영어 수학 열심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체험을 자꾸 경험해보는 게 좋은 거고, 2학년 때 학업 역량이 이제 슬슬 준비되기 시작하는데, 뭐 영어 하고 나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수학이 엄청 중요해요. 어떻게 사실인걸. IAE는 오늘이 끝이네요. 약간 선행도 좀 해야 되고요. 좀 수학이 안 되는 친구들 요때 잡으시면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기초 연산이라든가 고등학생인데요. 2분의 3 곱하기 7을 계산을 못해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계획표에 대한 것도 좀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서 이렇게 역량 준비를 하시고, 중학교 3학년 때 제일 중요한 건 내년 3월달 모의고사. 이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풀고 반복적으로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요거 기출문제들 서점에 이제 11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주셔서 준비하시면 되고, 진로에 대한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열만 정해도 괜찮아요. 구체적인 학교 아니더라도 이때가 중3서부터 이제 실제로 고민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 참고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셔서도 제발 단계별로 가시라고요. 1학년 때서부터 이렇게 난리치지 말고요. 이런 것들로 워밍업 슬슬 하시면서 1학년 겨울방학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걸 제대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학교 가시면 대학교 갈 때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기록부가 제일 중요해요. 2학년 때 학생 기록부를 보고 거의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 기록부에 잘 표현이 되고, 책도 좀 자주 보여야 되고, 탐구 공부도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수능 탐구도.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걸 뭐 지금서부터 뭐 이렇게 미리 준비할 건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하면 돼요. 1학년 겨울방학 때서부터 스타팅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고3 때 정리정돈 마무리하는데 심화로 마무리하는 게 맞아요. 좀 뎁스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맞아. 근데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뎁스, 좀 어려운 용어. Sorry. 깊이 있고 어려운 걸 하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야. 깊이 있고 어려운 걸 하는 거는 원래 의학계열하고 특목고 아이들의 몫이에요. 일반고 친구들, 공학계열, 일반적인 계열 친구들은요, 이 심화를 그렇게 보여주는, 어려운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걸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깊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좀 어렵죠? 그런 것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꼭 대학 과정을 해야 되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의학계열하고 특목고에선 필요해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 맞고요. 학생부에 논문에 대한 언급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나와도 괜찮아요. 애들이 논문 뒤져보고 찾아보고 아무 상관없어. 자기가 논문 쓰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가 DBP에서 논문 뒤져보고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제분들 지금 중학생이래 봐야 초졸이잖아요? 맞지 않나? 고등학교 가야 중졸이잖아요? 그 주제에 무슨 지가 논문을 써. 논문을 찾아보고 뒤져보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DBP라고 혹시 아세요? 인터넷이 안 돼요? DBP라는 거 검색하는 거 논문 검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클라우드 들어가시면요, 수시 학습법이라고 하는 폴더에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까지 합격한 아이들이 DBP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논문 베스트 2000을 정리해 놓은 거 올려놨어요. 그거 보고 다운로드 받으셨다가 앞으로 그걸로 서포팅 해주시면 돼. 요런 논문 너한테 도움이 되겠다. 찾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게 도와주시는 거야. 그런 걸로 자제분들 서포팅 해주시는 거고요. 제가 중학생들의 시기별 강도상은 잘 몰라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중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일단 고등학생들 이렇게 학기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여름방학에 이런 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학년 학부모님들 몇 분 계신다고 하셔서 여기다 해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되, 지금 2학기거든요. 그래서 1학기랑 여름방학 해야 될 건 지나갔거든. 그래서 지울까 하다가 중학생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요거 좀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지금도 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않나요?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 노란색이 고2 거고 흰색이 고1 거야. 자기 학년에 맞는 것만 하세요. 남의 거 넘보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1학년 때 이런 거 하고 2학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학생부를 위해서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하나만 설명드릴 건 학생부 테마거든요. 학생기록부의 테마가 보이는 아이들은요, 교수님이 평가하기가 쉽대요. 이건 전사고나 특목고 갈 때도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 아이들 평가가 빠르대요. 학생기록부의 주제가 보였으면 좋겠대. 그러면 교수님들의 평가가 빠르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교수님의 평가가 빠르고 쉬운 아이한테 좋은 점수를 주실까요? 거지 같은 점수를 주실까요? 당연히 좋은 점수를 주지. 나를 편하게 해준 아이인데 호감을 갖겠지. 학생부의 테마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기 전사고나 특목고 보내실 거면 그런 분들 계시면 중학생 학생기록부에도 창체 있잖아요. 창의적 체험활동 있잖아요. 이걸 다 풀어서 말씀드려요. 창체에 진로활동에 보이면 돼요. 테마가. 창체 중에 아니 특목고 전사고 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대학 보내시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원 외고 조리 목표세요? 질문을 좀 하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여기 애들 보고 보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대학에 대해서 이 다음에 대학 가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 걸지를 테마를 만들어 보시라고요. 제가 뒤에 샘플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수능과 대학글고사를 위해서도 해야 될 것들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1학년 학부모님들은 이 매뉴얼대로 좀 움직여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대학 보내는 건 제가 낫지 않을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대학 보내는 건 내가 더 잘할걸? 올해로 대입주도 한 지 18년차 됐다고요. 저희 아들들도 괜찮은 데 갔어요. 내가 날걸? 하자는 대로 하시죠? 네. 좋습니다. 혹시 이 중에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제 유튜브 클라우드 아무 동영상에다가만 질문하셔도 제가 다 답변해드려요. 거기 가면 제 이메일도 있어요. 활용하시면 돼요. 그 유튜브도 클라우드도 제가 관리하는, 제가 제 돈 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오지랖이 넓어갖고. 그러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자꾸 여쭤, 전문가? 이거 전문가? 활용하세요. 못 믿으시겠네? 원장님 다시 한번 이것저것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려운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시 입결이거든요. 이게 재작년 거, 이게 재작년 거, 작년 거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위에 게 이제 평균 100분이라고 그러는 건데, 평균 100분이면 100점이 만점이에요. 가천대학교 문과 최고학과가 85점 정도면 간다. 문과 최저학과면 80점 정도 받으면 간다. 그 얘기. 한 20점 정도 날라가면 가천대 꼬랑지까지는 간다. 그 뜻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몇 개 틀렸는지 오답 개수를 제가 정리했거든요. 한 17개 틀리면은 인문 최고 경영 정도 갈 거고,
문과 최저 뭐 역사나 철학 그런 데 가면 23개 정도 틀리면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보여줄 때 어떤 녀석이 선생님 과목당 17개 틀렸는데 같이 똑같아요? 아이씨, 과목당 17개 틀렸는데 어떻게 가? 전 과목 수능 모의고사 전 과목 국어, 수학, 탐구 125문제 아시겠나요? 영어 빼고 영어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125문제 중에 이렇게 틀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 빨간색 뭐야? 제가 가천대를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 아닌데 가천대 이과가 이렇게 높다고? 의대네. 그러고 보니까 의대 막 하나나 두 개, 세 개 이상 틀리면 못 가게 생겼네. 125문제 중에 어마무시하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함부로 정시올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적어도 의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부로 정시올인하는 거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정시올인은 이거는 저희 아들 정시로 갔거든요. 첫째는. 근데 피가 말라요. 정말 또 2월 말까지 전화 찬스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짱이지. 근데 그때까지 막 피가 마른단 말이야. 제가 서울에 있는 상위 외고의 교장 선생님이 작년에 11월 달 수능 보자마자 그 다음날 저한테 연락을 얘 서울대 경영 되는지 좀 봐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국어 언매 다 맞았어. 자제분들 몇 개 맞추는데 그러는데 다 맞았어요. 오 그래야지. 네. 일도 없네. 확통 다 맞았어요. 그래 맞아. 영어 100점 받았어요. 1등급인데 100점 1등급. 그리고 사회문화 다 맞았어요. 근데 정법에서 하나 틀린 거야. 법과 정치 하나 틀린 거야. 근데 작년에 수능에서요 법과 정치가 좀 쉽게 나가고 표준 점수가 좀 내려갔어요. 쉬우면 표준 점수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3점짜리 틀린 거야. 그러니까 뚝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갖고 내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거야. 보니까 순서를 보니까 경영학과 제일 마지막 정도 라인인 것 같아. 문 닫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했지. 그런데 피가 마르는 거야. 전 과목에서 하나 틀렸는데 정시는요 하나만 틀려도 피가 말라요. 아시겠나요? 함부로 올인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 얘기 잊지 마세요. 우린 수시 정시 같이 가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피 마르지 않는 방법 하나 있어요. 다 맞으면 돼요. 자,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좀 아실 텐데 상위 누적이라는 거고 이과. 그래서 대충 전국에서 0.15%, 0.12%, 0.38%는 돼야 의대 간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664등 정도를 해야 최상위 의대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의대까지 갈 거면 한 1%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국 1% 안에. 전국의 1%면 한 2,000등 안에 있어야 상위권 의대를 간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퍼센티지를 조금 더 디테일해서 상위권 대학들 위주로 좀 해본 건데 여기까지는 해야 인서울의 마지노선. 그래서 한 10% 안에는 돼야 전국에서 이 정도 등수는 돼야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정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된다라는 거고 요거는 의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의대는 더 디테일해져. 1%가 아니라 0.0000 이거 아까 어디서 보던 숫자인데 이거 축구 국가대표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메이저 의대쯤은 가본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의대랑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만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문과는 안 했는데 난 모르겠고 라고 하면 안 되지. 제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의대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으니까 대충 전국에서 이 정도 등수 그러니까 300점 만점에 요 정도 점수들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맨 왼쪽 끝에가 요게 원점수예요. 원점수. 그래서 물론 대학 갈 때 정시 때는 원점수로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학년에서는 그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제가 문과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문과 것도 보시면 여기가 문디컬이에요. 문디컬 아세요? 문디 말고 문과에서 의대 가는 애들. 문과 메디칼. 걔네들은 거의 뭐 서울대 가는 급이에요.
그래서 문과 메디컬, 여기가 이제 서울대 연고대 마지노선,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100분 저희 원점수가 이 정도는 돼줘야 된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대략적 전국 등수가 저 정도는 돼줘야 정시로 저렇게 가는 거구나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제가 수능에 대한 것도 좀 정리했는데 제 얘기 듣고 앞으로 한번 계속 좀 보세요. 공부, 부모님들이 입시 공부하기 딱 좋은 게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애들 시험 보고 났다 그러면 표준 점수 만점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각 입시 업체마다 수능 표준, 모의고사 보고 나면 과목별 만점 표준 점수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 표준 점수가 120점이 나왔다 그러면 불수능이에요. 너무 쉬운 거야. 130점은 적절한 난도고요. 140서부터는 불수능의 기준이에요. 150서부터는 마그마 헬스는 너무 무시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시험의 분위기와 집단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표준 점수가. 집단이 중요하지, 집단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일단 당분간은 킬러 문제 안 낸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전 대통령님께서. 벌써 잊으셨어요? 킬러 문제 안 낸다고 했어요. 잠깐 여기서 질문. 수능이 어려운 게 자제분들한테 유리한 걸까요? 쉬운 게 자제분들한테 불리한 걸까요? 그냥 제 질문에 네 하시면 돼요. Don't worry, be happy, okay? 쉽게 설명드리잖아요. Relax, calm down, take it easy. 영어 보니까 막 영어 My pronunciation is good. Thank you very much. 근데 어려운 문제 안 낸다고 했는데 왜 수능 지금 분위기 보면 막 140, 150이 훌떡훌떡 넘냐고. 여기 빨간색 과목들이 어려웠다고 하는 과목들이고 파란색이 쉬웠다고 하는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150점이 너무 쉽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 때문이 아니고 아이들이 공부를 더럽게 안 한다는 뜻이에요. 표준 점수 구하는 공식에서 보면 알 수 있거든. 애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평균도 낮은데 이게 전국적인 분위기인 거야. 표준 편차도 작아요. 그래갖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수능을 약간 등한시하는 분위기다. 요럴 때 제대로 공부하셔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수능이 쉬운 게 왜 아이들한테 안 좋으냐면 재작년에 윤리와 사상이 만점자가요. 이게 지금 너무 쉽게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100분위가 막 다른 애들은 100점이 나왔는데 얘가 94점밖에 안 나온 거야. 이게 쉽게 나온 거야. 작년에 정치화법도 너무 쉽게 나왔어. 다른 애들 다 100점 나왔는데 표준 점수가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걔가 좀 불리했던 거였지. 그래서 무슨 얘기 했었지? 왜 이걸 얘기하지? 그래서 아무튼 쉬운 게 별로 좋지 않다. 이거 윤사가 만점자가 11.75%가 나왔어요. 재작년에. 2등급 컷이 11%인데 만점자가 2등급까지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2등급이 없어져 버렸지. 하나만 틀리면 3등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야. 자제분들 시험 어려웠다고 막 징징대지만 좋은 거야. 너한테도 좋아. 너만 망친 거 아니야. 그 얘기 자꾸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1학년들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시험 보고 등급컷 가져왔는데 혹시 보시면 얘네들도 지금 140, 150 훌떡 넘고 있거든요. 지금 1학년들도 공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과탐이랑 사탐도 70점 넘었어요. 이거 곱하기 2배 하는 거거든요. 그럼 140인 거야. 지금 얘네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수능 공부를 잘 안 해요. 저 했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요럴 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분간은 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공부 중요하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 등급 배치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문과, 오른쪽은 이과, 순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서예요. 그래서 대충 요 정도 성적이 돼줘야 요 정도 대학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영어니까 문과에서 영어 1등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1등급이겠지 뭐. 그렇다고 하세요. 내가 알잖아요. 아이에게 다니시는데 애가 1등급이겠지. 저희 둘째 아들 89점으로 2등급 나왔어요.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 참고해 보셔서 대략적으로 몇 등급 받으면 어느 대학 가는구나. 이건 대학의 레벨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략적인 배치표니까 참고하시고 대충 요 정도 성적이 나오면 수시는 한 2칸 정도 위에 쓰는 거고 모의고사 성적 계속 좋으면 그 위까지도 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09년생 아이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수능도 아니고 내신에도 안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 수시 지르려고. 아시겠어요?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요 내신을 뛰어넘어요. 수능 최저를 활용하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야.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중요하니까 특히 중3들 내년 3월 모의고사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거는 자제분들 수능에 대한 거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야. 그리고 파란색 과목은 내신인데 절대평가 내신. 요거만 절대평가. 요거만 중딩이랑 똑같아요. A, B, C, D로 나와요. 나머지는 다 상대평가야. 그리고 빨간색은 수능 과목이고,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은 2학년 범위잖아요. 그쵸? 일반 선택이니까. 근데 탐구가 1학년 거야. 제가 여기서 한마디 드릴게요. 요게 아마 앞으로 자제분들 수능 때 굉장한 변별력을 갖출 것 같거든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예시 문제들 보면 장난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좀 영어하고 나서 죄송하긴 한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제대로 공부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수생들이 공부년생 아이들 수능에 함부로 이렇게 대응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도 솔직히 사회랑 과학 때문에 그래요. 국영수는 2015 교육과정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탐구는 이거 되게 굉장히 어렵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재수생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알아서 먹고 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1학년 때 배우고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릴게요. 통합사회 통합과학만큼만이라도 꼭 개념 노트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노트 정리해놨으면 좋겠어. 3년 내내 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기 노트 꼭 있어야 된다고 좀 전해주세요. 자,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제분들 자꾸 실수를 유발시키는 문제들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수학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요, 1번은 아이들 눈으로 풀거든요. 고등학교에서도. 그래서 답이 3이 나왔어. 그러면 선지에 있는 3을 골라야지 왜 3번에다 체크를 해? 3번에 항상 5가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배치해요. 0하고 스몰 p를 자주 써요. 착시 현상 일으키려고. 자꾸 실수를 유발시키는 거야. 엄마 나 실수해서 이렇게 공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실수를 유발시킨 거 거기에 낚인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는 국어 선지 5개 있거든요. 선지 아세요? 네. 해자통 말고 5개 선지가 있는데 항상 2개가 헷갈려요. 근데 이 2개가 붙어 있다? 4번, 5번, 3번, 4번 붙어 있어요. 1번, 5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애들이 찍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붙어 있으면 애들이 매여요. 거기서 시간을 질질 끌어요. 아이들 시험 보고 오면 집에 와서 그러지 않아요? 엄마 나 시간 없어 나 못 풀었어 막 그러지 않아요? 그게 공부 못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질질 끌게 만드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시간에 대한 훈련해야 돼. 사고의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분명히 이제 중학교 2학년 이후서 중3까지는 아니지만 중학교 2학년서부터 킬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분간은 이런 것들로 아이들을 실수를 유발시키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요. 우리 시간 훈련해야 돼요. QCP. 아시겠나요? 사고의 속도 훈련. 이게 중요한 공부 방법이니까 참고하세요.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1교시가 국어인 거 아세요? 네. 근데 일부러 1교시에 국어 보는 것도 아세요? 애들 힘들게 하려고. 진짜? 멘탈 터뜨리려고. 그래서 2교시까지 망가뜨리려고. 작년에 올해 초에 전국 학부모 단체에서 국어 어려운 거 인정. 왜?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그러니까 국어가 좀 어려우게 나올 수밖에 없어. 어려운 거 인정. 근데 왜 1교시부터 가서 애들의 멘탈을 터뜨리냐. 1교시에 한국사 봅시다 그랬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지. 애들이 충분히 워밍업하고. 근데 이게 2016학년도에도 또 그 얘기가 있었어요. 평가원이 단칼에 잘라버렸어. 왜냐면 아이들 시험은요,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려고 보는 게 시험이야. 다 잘 보면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나요? 1교시에 멘탈 터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멘탈 훈련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요가라도 시키면 제가 구체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조카도 시작했어요. 걔 1년 전서부터 시작했거든. 아침마다 20분씩 국어 문제 풀기. 매일 아침마다 국어 문제 풀면서 아침에 국어머리 만들기. 자고 일어나서 몽롱한 상태에서 국어 문제 푸는 거. 연습시키세요. 분명히 나아질 거야. 멘탈 안 터져. 아시겠나요? 제 말 믿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실수 줄이는 연습장도 깨끗하게 쓰라고 좀 해주세요. 연습장을 맨날 이따위로 쓰니까 맨날 계산 실수를 하는 거지. 연습장 깨끗하게 쓰라고 하세요. 근데 이 잔소리는 누구도 못해요. 엄마 아빠밖에 못해요. 근데 이렇게 연습장을 깨끗하게 써야 논리력이 생기는 거예요. 논리력이 오늘 가셔서 자제분한테 물어보세요. 논리력이 뭐냐고 물어보면 걔네들이 엄마 논리적인 능력이겠지 그럴걸요. 그래 이렇게 웃어야지.
논리력은요, 논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 능력이에요. 이게 연습장을 깨끗하게 쓰는 아이들이 생긴대요. 근데 이게 대학별고사 논술과 면접의 첫 번째 채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연습장을 깨끗하게 쓰는 애들은 대학별고사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애들이 그럴 거예요. 엄마 이거 시간 오래 걸려요. 저희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럴 거예요. 진짜 초졸 중졸들 정말 핑계 기똥차게 만들어요. 근데 한 달만 연습하면 이건 가속도가 붙어요. 점점 더 빨라질 거야. 절대 늦지 않아요. 아시겠죠? 연습장 깨끗이 쓰라고 잔소리 하세요. 잔소리 좀 하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영어 단어 하루에 40개씩은 외우죠? 그건 모르겠고. 영어 단어 하루에 40개씩은 외우시죠? 그냥 네 하세요. 네 말고. 이제 IEL이 올해가 끝인데. 모든 과목이 학업 역량을 보거든요. 모든 과목은 성적이 올라간 걸 봐요. 올라간 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성적이 안 좋아도 원점수라도 조금씩 올라가는 아이들은 역량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줘요. 근데 전 과목에서 딱 하나 능력 보는 과목이 영어예요. 영어는 능력을 봐요. 왜냐면 대학에 와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길 기다려줄 시간이 없어요. 영어는 바로 원서를 봐야 되고 영어로 된 강의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영어는 능력이 필요해요. 영어 능력이 뭔지 아세요? 보케블러리. 영어 진짜 잘한다. 어휘력. 아시겠나요? 영어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래서 IEL이는 하루에 50개씩, 막 100개씩 외우죠? 그래 이렇게 나와서 알잖아. 영어 단어 중요한 어휘력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전 과목에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모든 과과 다 통틀어서 첫 번째 보는 세특이 바로 영어예요. 영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영어 하고 났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랑 손발 맞춘 거 아닙니다. 제 말 맞아요. 영어 세특은 특별히 관리하셔야 되고요. 영어 세특에 그 아이의 어휘력과 영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내용이 꼭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영어는 중요한 과목 중에 대학 가서 수학보다 더 중요한 과목은 1번 영어예요. 영어는 능력을 봅니다. 영어 단어 40개씩. 그리고 탐구, 이거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노트 정리 꼭.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QCP예요. 지금서부터 하시죠. 시간 정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10문제 푸는데 40분, 국어 영어 탐구 10문제 푸는데 25분. 자제분들 문제 풀잖아요. 그냥 풀지 말고 10문제씩 잘라서 풀자고.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문제 풀자고. 자제분들 스타워치가 있으시죠? 네. 없나 본데? 이 근처 다이소가 없어요? 스타워치 사주세요. 네. 이제 시간에 따라 훈련. 애들이 시험에 울렁증이 있다 그러는데요. 시간에 울렁증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야. 시간 안에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울렁증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훈련 하시자고요. 재수생들은 계속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고요. 시험 되게 자주 봐요. 그래서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월등히 잘하는 건 시험 보는 방법입니다. 시험 보는 스킬은 재수생들 끝내줘요. OMR 딱 끝나면 딱 덮어놔요. 이거 연습하면 돼. QCP. 한 문제라도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는 연습. 못 푸는 문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그래서 난이도 상관없으니까 40분 안에 풀 때 다 풀었으면 딱 덮어놓고 쉬면 돼요. 만약에 40분 안에 못 풀겠다면 찍어도 괜찮아.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사고의 속도가 빨라져.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요 5가지를 시험 문제 평상시에 풀면서 연습하는 거야. 평상시에 QCP 연습하면서 이걸 연습해 놔서 몸에 체득을 시켜놔야 시험 때 가서 써먹는 거야. 평상시 문제 풀 때 꼭 이거 하시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잔소리 하세요. 네. 제가 왜 PPT 드리는지 아시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 중3들한테 해당하는 건데요. 내년 3월달 모의고사를 위해서 집에서 시험 좀 보시라고요. 그래서 11월달서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월달 모의고사 최소 4년씩 풀어봐야 되는데 4년씩 풀어야 했더니 기출문제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능이 바뀌었잖아. 09년생 아이들 거 한 번 봤으니까는 이제는 기출 하나밖에 없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출판사들이 다 만들어놨어. 교육과정에 맞게 짜식해서 다 만들어놨어. 4년치. 걱정하지 마세요. 서점 가서 사시면 돼. 11월 달에 나올 거야. 이 근처에 서점이 없어요? 있어요? 네. 다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시고 큰 사이즈로 풀어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시험제다 풀거든.
근데 제가 이거 유튜브에 기출 애매독이라고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아이랑 같이 보시고 이번 겨울방학 때 중3들 모여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내년 3월 모의고사 목표야. 그리고 그 책에 가면 몇 점이면 몇 등급이다 등급도 있어요. 제가 아까 등급 배치표 만들었잖아요. 대충 요 정도 대학 갈 것 같다라고 툭 던져주세요. 그거만큼 좋은 자급제가 없어. 야, 너 이따위로 풀어갖고 너 어떡하려고. 너 진짜 울릉대 오지고 싶냐고 가볼래? 왜 그런 얘기 하세요? 자제분들이 그런 데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될 거야.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요거 교육과정 보시면 이게 08년생들 거, 이게 09년생들서부터 얘네도 입결이 없으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폭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10% 정도니까 요 정도 폭이다 해서 얘네 거 1점, 누가 눌렀어? 아, 제가 눌렀지. 얘네들 1등급 초반이 되면 얘네 걸로 하면 1.7 정도 되는 거예요. 1등급 말까지 가면 2.8, 2등급 후반이 되는 거고 2점 말까지 가면 4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09년생들이 3등급 하나 있으면 대학 못 간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요게 주요 국공립대학교랑 수도권 대학의 마지노선이거든요. 4점 초반까지가. 그렇게 따지면 얘네 걸로 하면 2.7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지금 불안해하고 막 고등학교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각 내신대별로 자기가 해야 될 게 있다고 전형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부산시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요 얘기를 했거든. 부산에 보니까 부산에 있는 애들 다 해서 계산해 보니까 5, 1등급이 2.07%밖에 없대요. 전체 부산에서. 그리고 경기도는 더 심해요. 1.74%밖에 없대요. 아니 이렇게 해서 2배가 넘는 인원한테 1등급을 주니까 원래 5, 1등급이면 여기 대치동은 틀렸고 여기 대치동에서 5, 1등급 잘 안 나와요. 여기 강남 종파 다 그래. 근데 이렇게 지방에 가면요 5, 1등급짜리들이 있는데 한 학교에 1명, 뭐 2명 그렇게 있는데 이게 09년생으로 따지면 2배가 넘는 인원한테 주니까 뭐 3명, 4명은 있어야 되잖아. 많아봐야 3명인가. 똑같이 2명 정도밖에 안 돼. 5, 1등급이 지금 별로 없대. 이렇게. 이걸 부산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등급이 지금 이렇게 벌어져도 이거 변별이 된다. 걱정하지 마라. 5등급제도 변별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선택 과목이 확 늘어나거든요. 선택 과목 늘어나면 아이들 인원수가 줄어들잖아. 과목당 인원수가. 그러면 등급 받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점점 더 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5, 1등급이 저희가 보기엔 얘네들이랑 비슷하게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위에 아이들처럼. 그래서 변별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인데 저희는 그 얘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어차피 별로 없잖아요. 상위권이 별로 없고 점점 밑으로 도민현상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없잖아요. 별로. 지금도 별로 없는데 점점 애들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입결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더 여유로울 것이다. 내신 등급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도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에 크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야. 내신 등급으로만 뽑긴 쉽지 않을 거야. 점점 더 여유 있어질 거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자퇴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충 만들어 봤거든요. 그냥 지금의 교과 전형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면 5등급제들로 하면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조금 여유 있을 것 같고 특목고는 더 여유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저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이 거의 일반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저렇게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다 추론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거는 그냥 감 잡으시라고 만든 거일 뿐이야. 되셨나요? 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요거 보시면 고등학교별로도 다르게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선발할 때 이 파란색이 최상위 특목고랑 전사고고요. 빨간색이 상위 특목고랑 전사고고, 연두색이 특목고랑 일반 광사고고, 보라색이 여기 학군지 고등학교들이고, 하늘색은 평준화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고. 다르게 선발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고등학교의 상황을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서열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용이 외대보고 3등급하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강북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3등급을 같이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나요? 다르게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저희가 그냥 산술적인 잣대를 해보니 09년생 그러니까 2022 교육과정서부터는 요 정도는 될 것 같더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정도 안에는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특목고를 가시면 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고 이건 아무도 몰라 아직은. 근데 이게 조금 더 내려갈 것 같다라는 거야. 아이들이 없어서.
아시겠나요? 요거보단 좀 더 여유로울 것 같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오케이? 자, 그리고 의대 보내신다길래 제가 의대를 준비하는데 위에 거는 교과, 위에 거는 밑에 거 종합전형, 대충 요 정도 내신은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신으로 가려면 학교장 추천전형이라는 게 내신 관리 잘해서 갈 거면 요 정도 내신이 돼야 될 것 같고, 종합전형은 요 정도는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1.14, 뭐 1.1.4, 1.15면 3년 동안 2등급 한 하나나 두 개나 한 3개 정도? 그 정도 있으면 가겠다. 교과 전형은 하나 정도 있어야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은 내려갈 것 같다. 되셨나요? 근데 아까 정시 의대 가려면 1% 언더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시 보세요. 훨씬 여유롭지 않아요? 훨씬 여유롭지 않나요? 이러니까 어떻게든 수시에 발을 담그시라고요. 아시겠나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의대는 이렇게 내신이 빡세니까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시는데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보내세요. 보내는데 거기서 내신 망치면 끝장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의대는요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과 전형으로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학교 보내실 거면 내신은 필수적으로 5일이어야 돼요. 거기서 미끄러지면 못 가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거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 대학들도 괜찮으세요? 아니 나는 의대만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대학은 괜찮으세요? 여기도 괜찮으시구나. 네, 그래서 요 대학들도 보시면 대충 한 종합전형 한 2.2, 2.4 정도 보는데 요거보다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상해 누적도 아까 한 10% 정도였거든요. 훨씬 여유로워. 어떻게든 수시에 발을 담궈야 돼. 그래서 수시로 중심에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거 제가 잠깐 시간은 없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Y축이 내신이에요. 이게 내신 등급이에요. 네? 네. 자, 근데 내신 등급인데 이게 높은 게 내신이 낮은 거예요? 내신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이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내신이 낮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강대학교 일반 전형 내신이 입결이 내려간 거예요, 지금. 그쵸? 이런 게 탐구 문제에 나온다고. 애들이 내신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Y축 보지도 않고. 이런 게 문제가 나와요. 그런 데서 어이없이 틀린다니까. Y축을 잘 봐야 돼. 되셨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는 우리 대학 보내셔야 돼요. 용인 외대 보고 조리 목표가 아니야, 우리는. 맞죠? 그러니까 대학교를 생각하고 고등학교 선택하시라고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내신 받으려고 보내신다? 저 오케이 보내세요. 근데 거긴 내신 방침은 끝이야. 너무 다음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신 받기 위한 고등학교를 가시면 거기는 학생부를 핸들링 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학생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마인드가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내신만 잘 봐야 돼 거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에서 수능에 대한 지도를 많이 못하세요. 수능은 따로 공부해야 돼. 아시겠나요? 그리고 특목고 가서 내신으로 대학 가시려고 하셨어요? 대원외고에서 5등급 받아서 대학 가시려고? 택도 없는 소리. 여기 내신 못 받아요. 그렇다고 뭐 대원외고 애들이 대학 못 가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정시로 가던가 아니면 종합전형이 메인이죠. 달라. 대학마다, 고등학교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운데 있는 고등학교를 제일 선호해요.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군지에 있는 고등학교, 이렇게 과학중점학교, 여기는 여러 가지 전형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제일 좋은, 이건 근데 제 개인적인 거예요. 나 가라는 얘기 아니야.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시겠죠? 근데 저희 아들들은 주변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지도하고 안 하면 같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낸 거야. 그래서 여기 가서 같이 공부하라고. 그런 성향이 있다면 가운데가 제일 나을.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로가 어느 정도 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리기 딱 좋은 고등학교들이에요. 너무 다양해서.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거를 잘 지도하셔서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거기서 합격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아이들 보면 이러한 경향들이 있대요. 자제분의 성향하고도 좀 맞아야 돼. 특목고 간다고 무조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야. 자제분들이 경쟁심도 좀 있고 심화학습 괜찮고 기숙사 생활 괜찮아 해야 돼요. 맨날 밤에 기숙사에 가서 막 밤에 가서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그러면 이제 보내면 안 돼. 야,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으니까 천국이구나. 야, 그런 애들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성향하고 맞아야 돼.
근데 자제분이 차분하고 꼼꼼하기도 하고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게, 얘는 반장 부반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특목고 보내면 안 돼. 거기 가면 다 옥동자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학교 보내셔서 내신 잘 받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저는 성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들들처럼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는 놈들이라면 그냥 여기 보내서 박 터지게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저희 아들들은 기숙사 생활 잘 못해요. 엄마 아빠 좀 좋아해. 그래서 저는 여기 보냈거든요. 그래서 좀 성향에 맞게 보내시는 게 맞지 않나? 어느 고등학교를 보낸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성향에 맞게 보내시고,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당분간은 진학적인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길 보내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근데 여기 가면 내신 못 받잖아. 내신 꼭 다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보내줘서 내신 관리 철저히 하시라고요. 아시겠나요? 여긴 모 아니면 도야. 되셨죠? 근데 아이가 관리 잘해, 차분해, 엄마 아빠 말도 잘 따르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보내세요. 왜 괜히 엄한 데 보내갖고 애들 스트레스를 줘? 그건 아닌 것 같아. 이해되셨어요? 그 있잖아, 애들 막 떠들고 그래도 지 혼자 딱 묵묵히 공부하고, 네? 양말도 벗으면 잘 펴갖고 생각같은 넣고, 그런 애들 왜 거기 보내서 괴롭히시냐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떠들어도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막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생기는 애들 있잖아요. 막 찌르면 초록색 피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보내세요 그냥 여기. 걔는 어디 가도 잘할 거야.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해서 성향에 맞게 보내시면 되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고등학교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3번이라고 생각해. 인풋 대비 아웃풋을 보셔야 돼요. 서울대 몇 명 붙었는지를 왜 물어보세요? 서울대 많이 보낸 고등학교 가면 우리도 가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의대 많이 보낸 고등학교 우리도 묻어서 갈 것 같아요? 그건 아니거든. 차라리 고등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고등학교의 학생부에 대한 수준이 궁금하시면 1단계 통과자가 몇 명인지를 물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서울대 1단계를 몇 명이나 통과시키셨나요? 그 학교는 학생기록부 매니징이 가능한 학교라는 얘기야. 학생부 종합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되셨나요? 그러니까 서울대 몇 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래도 서울대 1단계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학종의 본산이 서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 기준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되셨나요? 자, 그리고 어떤 전형을 주력하고 계신지도 여쭤보세요. 우리 교과 전형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 내신 못 맞으면 끝이야.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골라보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높아지게 말씀드리는 건, 전사고나 특목고 보내실 거면 선행 되셔야 됩니다.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선행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안 되면 너무 힘들어. 그 학교 선생님들도 얘네들은 어느 정도 선행을 하고 왔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저희 아들들처럼 분위기 타고 막 그냥 그런 애들은 선행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제가 보기엔 학교 가면 열심히 잘 따라가요. 그래서 그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생각하고 고등학교 선택하세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의대 제일 잘 보내는 데는 자사고랑 빈평준 이런 데야. 내가 제일 잘 보내요, 의대는. 의대도 보내본 학교가 잘 보내요. 표정들이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의대 얘기하면 얼굴이 굳으시네요. 안 보내기를 하셨어요. 아니, 나 그렇게 듣고 왔거든. 자꾸 의대 얘기하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딱딱히 굳으세요? 괜찮아, 의대 보내줘도 돼. 괜찮은 학교예요. 아시겠죠? 안 죽어. 그래서 아니, 과기원은 영재 과고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성향에 좀 맞게 4번 계열 원한다 그러면 일반고가 나요. 여긴 내신이 되게 중요하거든. 정시건 수시건 간에.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셔서 가시면 되고요. 제발 자제분하고 진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얘기하세요. 넌 문과로 갈래? 이과로 갈래?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문이과는 수학은 아닙니다. 수학은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수학이 아니라 사회인지 과학인 거지거든요. 엄마 사회랑 과학 중에 뭐가 더 좋아? 이렇게 엄마가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지가. 근데 엄마 둘 다 싫은데 해주세요 그러면. 네가 시험 준비했을 때 뭐가 더 수월하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엄마 는 사회가 더 수월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어문 계열, 상계 이 계열만 정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까지는 꼭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때까지 못 정했으면 무전공으로 방향을 틀어버리시라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근데 부모님들 앞으로 이런 걸 정하실 때 뭘 기준으로 정하세요? 취업률? 월급 잘 받고 돈 많이 버는 거? 앞으로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런 걸 지금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해줬으면 좋겠어.
방금도 제가 아시는 분의 사돈의 8촌을 잠깐 상담해주고 왔는데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애들은 문과 가고 싶대. 근데 아빠가 옆에서 야, 뭐 먹고 살라. 그건 지금 상황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문과가 왜 먹기 살기가 힘들어? 우리 회사 사장님도 다 문과인데. 그러니까 전 이과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하고 싶은 거라고 하세요. 그게 맞아. 즐기는 아이들은 누구도 이길 수 없어. 아시겠나요? 그래서 아이들 진로 잡을 때도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기록부 이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학생기록부 테마예요. 이런 테마가 학생부에 보이는 아이들은요 차별화가 된대요. 그냥 경영학과 간다고 하는 아이보다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M&A 전문가가 이렇게 써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대학에서는 좋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자기 방송국 PD 되고 싶다 그런 거 말고요. 방송, 언론, 매체,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 또 구체적인 걸 드러내란 말이야. 그냥 의사 하지 말고 청소년 심리 정신 의학 전문의 구체적인 걸 내란 말이야.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보여주면 돼요. 어릴 때부터 난리칠 필요 없어. 2학년 때 학생기록부에 보여주면 돼. 2학년, 3학년 때 보여주면 돼.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걸 위해서 부모님들이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좋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종시 교육청하고 인천시 교육청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기 옆에 쫙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그 분야의 특성, 관련 학과, 인재상, 핵심 키워드, 대주제 정말 괜찮은 걸 정리해 놓은 거야. 이걸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슬슬 공부를 시작하세요. 핸드폰에 깔아 놓으셔서 요거 제가 어디다 넣어놨냐면요. 제 클라우드 들어가시면요. 학생부 관리를 위한이라는 폴더에 들어가시면 학생부 테마라고 파일 2개 있어요. 세종시 교육청하고 인천시 교육청 자료 2개 있거든요. 근데 세종시 교육청 베이스로 만든 자료가 JPG 파일인데 이건데 용량이 너무 커갖고요. 핸드폰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다 깨져. 컴퓨터로 받아야 돼. 컴퓨터로 받아서 핸드폰으로 옮겨 놓으시거나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집에 컴퓨터가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어쩌라는 어디 갔어? 그래서 학생부 테마라고 파일 2개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슬슬 읽어보시면서 아이들한테 요건 어때? 저건 어때? 계속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정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몇 학년 때 보여주면 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보여주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목들이 연계된 과목들이라고 대구시 교육청에서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제가 고교학점제와 중등 관련이라는 폴더에도 넣어놨고, 그리고 2028학년도 수시 폴더에도 넣어놨어요. 대구시 교육청하고 부산시 교육청 때 제일 좋아. 전국 교육청 거 다 봤는데 대구시랑 부산시 게 제일 좋은데 대구시 교육청 게요 44페이지예요.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 거 222페이지야. 그걸 애들 보고 읽으라고? 부모님이 읽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심심할 때마다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계열을 가려면 어떤 과목들이 중요한 거구나, 어떤 게 메인 과목이구나,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제분한테,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 거 가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수학 과제 탐구가 뭐 어떤 과목이고 뭘 배우는 건지, 인공지능 수학하고 뭐가 다른지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부모님이 꼭꼭 씹어서 애들 입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대답하신 학부모님들 자제분들만 목표하시는 대학교 4년 장학금에 생활기회 축복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도와주세요. 아이들은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셔야 돼. 거기 클라우드 들어가시면 고교학점제 중등 관련 폴더에 대구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거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하고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런 과목으로 하면 무슨 과를 가면 좋다, 학과에 대한 소개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4개 다 올려놨어. 너무 착하지 않아요? 네. 괜한 짓을 했나? 지금 학부모의 마음 힘드실까봐 도와주세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학생부에 대한 거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거 분홍색이 다 빠지고 없어지는 것들이고요. 이겨서부터는 이제 공부년생 것도 추가로 적용되는 건데, 공부년생 애들한테 적용될 게 이게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 이거 휘문고에서 고민하실 일이야. 진선정보가 고민하실 일이니까 이건 빼자고요. 이건 고민하시지 말고요. 여기 분홍색이 이게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책 더럽게 안 읽고 있는 거야 지금. 독서가 빠졌거든. 선생님은 적어주시는데 대학교는 데이터가 전송될 때 블랭크 처리가 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책을 안 읽어요.
우리 GPT가 많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책 읽자고요. 차별화 요소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져서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이 귀하대요. 우리 나이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학생부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빨간색 처리했거든요. 이 빨간색 글자 중에 제일 자주 보이는 글자 뭐? 그러니까 아까 대학에서 자기주도성 있는 애들 좋아하셨잖아요. 적극적인 아이들도 좋아하는 거야. 그럼 자기주도성 있는 아이들의 아이템이 뭐라 했어요? 학생부 아이템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계획표와 노트. 그럼 적극적인 아이들도 학생 기록부에 자주 보이는 단어가 뭔지 알고 따라하면 되잖아요? 토론 발표래요. 토론 발표 열심히 하래요. 그리고 시간 없고 바쁘고 힘들면은 독서에서 결과물 만드느라도 괜찮대요. 그런 게 학생부에 자주 보이는 아이들은 적극적인 아이들이래. 되셨나요? 우리 따라하면 되는 거야. 되셨나요? 이거는 전사고 특목고 선생님들도 좋아하시는 거야. 되셨나요? 중학교 때 학생 기록부에도 보여주면 좋아. 되셨나요?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다 종합전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내신도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 이러니까 땡큐인 거지. 내신도 여유가 있어진단 말이야. 점점 더. 내신만 보고 뽑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관리하는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기. 아까 연계된 과목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의학계를 가신다 그러면 물화생지 중에 어떤 거? 화생이죠. 화생. 국영수 중에 어떤 거? 의대. 수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학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첫 번째 세특이 뭐라고요? 영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건 진짜 아니에요. 자꾸 표정들이 원장님 쳐다봐도 쳐다보지 마시라고요.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 그 다음에 수학, 화학, 생명과학, 메이저 과목들이에요. 이런 세특은 관리해야 돼. 아시겠나요?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세특이나 창체 의견 받아줘요. 아시겠죠?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드시라고요. 예진 보세요. 이게 무슨 과? 여기 써있네. 여기 써있네요. 건축과. 그러니까 물리는 연계된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관심 있게 본단 말이야. 일단 교수님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부터 우리 체크하자고요. 아까 대구시 교육청구 보여드렸잖아요. 교수님들이나 특목 전사부 선생님들이 자제분들의 학생 기록부를 다 꼼꼼히 읽을 거라고 꼭 보지 마세요. 관심 있는 것부터 먼저 읽어. 되셨나요? 그러니까 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업 참여도도 좋고 어려운 부분에서 바로바로 교사에게 질문도 하고 요게 학업 태도의 점수를 받는 거고요. 요게 지적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3줄밖에 안 써줬는데 2개나 점수를 받는 거야. 요즘엔 많이 적어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혀져 있을 것만 적혀져 있으면 되는 거야. 많이 적어달라고 밀어넣지 마세요. 이게 촌스러운 거야. 아주 올드한 패션이야. 이거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썩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게 이 좋은 지적 호기심을 너무 손쉽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적어도 연계된 과목은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라고요. 아시겠나요? 이게 학생부 관리하는 방법이야. 이걸 로드 매니징을 해주시라고요. 부모님들이. 연계된 과목만큼은 꼭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예좀 보세요. 얘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걸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적어서 내면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아름답게 적어주세요.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몇 년 동안 연수받으시는 2015 학생기록부 재구조화야. 그러니까 학생부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행동은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적어서 내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아름답게 적어주신다. 선생님도 이렇게 적혀져 오는 거를 더 쉽게 적어주세요. 되셨나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기록부가 지금 과정까지밖에 없어요. 70%가 넘는 학생기록부가 과정밖에 없어.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만 만들어내도 이거는 끝내주는 학생기록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플러스 알파까지 가시자고요. 자,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만들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조금만 더 해보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슬슬 해보세요. 결과물 보고서 같은 거 간단히 냈다는 걸 땡 아니고 그걸 가지고 좀 심화돼서 깊이 있는 걸 해보시던가 아니면 다른 거에 적용해 보시던가 2번, 3번 요게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까지 있는 학생 기록부는 의학 계열하고 특목고 아이들밖에 아직 없거든요. 전국에 한 10% 정도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시자고요.
한번 지금부터 슬슬 워밍업 해보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기록부서부터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가 적혀져 있어야 돼. 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네. 예좀 보세요. 작가가 되고 싶어 했던 애거든. 잘했잖아. 그리고 결과물 그렇게 없대는데도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한 세특 적으실 때 다시 적으셔야 돼요. 힘들어. 그러니까 머리를 쓰자고요. 선생님을 편하게 해드리자고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적어서 내야 돼. 일반적으로 적어서 낼 때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적어서 내야 선생님도 편하세요. 그리고 그래야 제대로 점수를 받게 되겠고. 되셨나요? 지금 보세요. 얘도 이렇게 해서 결과물 만들어냈잖아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추가의 활동을 더 했어요. 자, 요거는 어려운 걸로 했나요? 융합으로 했나요? 융합으로 한 거네. 다른 거에 적용해 봤잖아요. 요거는 어려운 걸로 했나요? 융합으로 했나요? 이거 심심해서 하는데? 요건 심화로 어려운 걸로 한 거지. 플러스 알파는 어려운 걸로 해도 되고 융합으로 해도 돼요. 아시겠나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제가 더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 찍어놨으니까 좀 위에 친구들, 좀 고학년 친구들 있으면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성공적인 학생 기록부를 위한 설명에. 자, 근데 GPT들도 많이 쓰시죠? 근데 알아보 아닌 척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써봤거든. 논리에서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음성 함체로 작성해봐 그랬더니 이 새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새끼 거짓말이야. 내가 얘기도 안 하고 막 써요. 근데 애들은 이게 되게 멋져 보이거든? 그냥 가져가는 거야. 면접 가서 다 털려요. 이런 거 다 빼내셔야 됩니다.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거짓말한 건 다 빼야 돼.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길래 얘를 가지고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를 한번 적어줘 볼래? 했더니 이 새끼 몰라요. 2015 학생기록부 재구조화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GPT 돌려서 쓰세요. 하지만 적어도 전국이 지금 다 GPT 쓰고 있으니까 적어도 연계된 과목만큼이라도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적어서 낸다면 거기서부터 차별화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보는 과목만이라도 학교 선생님이 보시는 과목만이라도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적어서 내면 거기서부터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GPT가 문제가 뭐냐면 넓은 바운다리 내에서 다 찾기 때문에 좀 거짓말도 많아요. 문제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요거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건 괜찮아요. 이건 바운다리를 프롬프트를 좀 정해놨거든. 그래서 어느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데 제가 얘가 보기에 제일 괜찮은 게 이 탐구 보고서랑 자소서 써주는 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특목고나 전사고 보내실 자제분들 있으시면 요거 학생부 넣어갖고 자소서 한번 돌려보시면 틀은 만들어질 거야. 좀 빠르실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장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구체화된 사례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얘 좀 보세요. 확률과 통계 시간에 이게 동기예요. 그 시간에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도 했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결과물도 만들어냈죠. 결과물은 보고서만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결과물이에요. 이런 거 만들어놨다고 학생부에 기록되면 되는 거야.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적어서 내면 선생님이 힘들어요. 선생님이 다시 적으셔야 돼. 이렇게 적어서 내면 안 돼. 이걸 가지고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적어서 내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세특 적기가 편해.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기가 있어야 지적 호기심과 학업태도의 점수를 받고 과정이 있어야 탐구 역량의 점수를 받는데 우리나라 학생 기록부는 1번, 2번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전국의 70%가 1번,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차별화되는 거고요. 결과물이 있으면 연계성 있는 학업 역량이라는 걸로 1번, 2번이 합쳐지는 가장 큰 점수를 받는 거야. 이러니까 내신을 뛰어넘는 거야. 이러니까 특목 전사고들이 척척 붙는 거야. 내신이 안 좋은데도. 근데 대부분 일반고에서 3번이 없기 때문에 일반제고등학교 없어서 내신으로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학생 기록부를 기록하실 수 있는 학교냐 없는 학교의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 3번까지 꼭 가야 돼. 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교과 중심의 학교로 가신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만들어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가면 이건 최상의 컨디션이에요. 전국에 한 10%밖에 없어요. 이거는 적극성과 확장성까지 갖춘 학업 역량의 점수를 받아요. 그래갖고 추가의 점수를 더 받는 거야. 내신을 완전히 뛰어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셨대요. 얘가 강북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아이거든. 그냥 평준화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예요. 근데 내신이 2.31이었어요. 2.31이었는데 고대 통계학과 붙었잖아요.
고대 별로세요? 대박 진짜. 이게 어디 가나 지켜볼 거야. 내신이 2.3인데 고대 붙었다고 안암동. 와 그럼 우린 다 그냥 의대랑 서울대 가는 거구나. 정말 IL이 진학 실적 꼭 지켜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테마도 만들어놨으니까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서울대 수시 의예과 수석하네요. 이렇게 이런 게 의대용 학생 기록부가 보시면 동기, 과정, 결과 딱 보이시죠? 이게 구조화되어 있고 학생 기록부 쓸 줄 아는 고등학교인 거예요. 동기, 과정, 결과 보이시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보이세요? 이 플러스 알파는 융합으로 했나요? 심화로 했나요? 심화로 했네. 의학계열 특목고는 꼭 심화로 가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부모님들 제가 PPT 드린, 이제 마지막 PPT인데요. 부모님들 PPT 드린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사진을 찍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었지. 아,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사진 찍으시라고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이걸 찍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도와주시라고요. 남은 기간 동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저장해 두셨다가 아, 이거 해줘야 되는데. 맞아, 이거 해주라 그랬지? 그러면서 좀 도와주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저장해 놓으셨다가 자꾸 보시면서 혹시 놓친 게 있나 체크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정말 불쌍한 애들이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걔네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지만 정말 가엾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얼마나 가엾냐면요, 자기가 겉옷을 입고 나간 이후에 90%가 엄마가 춥다고 해요. 울고 만지는 것도 없는 애들이거든요. 도와주세요. 불쌍한 애들이거든. 때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대답하신 분들, 자제분들만 목표하시는 대학교 재수없게 한방에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